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볼게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미중 관세 얘기, 협상, 합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첫 만남이니까 탐색전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좀 많았잖아요. 예상보다는 파격적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어떤 결과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서로 관세를 네.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뭐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건 틀림없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90일 동안 이제 협상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합의라고, 물론 합의는 합의인데 뭔가 좀 봉합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씨름에서 삿바 붙잡고 막 하다가 조금 삿바를 좀 늦추는, 그러니까 뭐 축구 같으면 뭐 전반전 좀 하고, 전반전에는 이제 미국이 막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중국은 조금 이렇게 좀 뒤로 빠져 있다. 이제 후반전이 들어가면은 이제 힘이 좀 남겠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조금 전에 간략히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이제 이번 타결의 어떤 그 의미를 강조를 하는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잘만 되면 더 양보할 수 있는 걸 좀 슬그머니 비쳤는데 중국은 그래도 조금 뒤로 이렇게 좀 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했습니다. 삿발을 놓은 건 아니고 이제 네. 꽉 잡고 있던 그 힘을 약간은 좀 느슨하게 한 그 정도다라는 평가도 있는 건데 지금 10%로 맞추는 가운데 뭐 펜타닐을 비롯한 20% 추가 관세는 미국은 이제 유지가 된 거고 그렇죠. 그 밖에도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얘기도 나왔죠 새벽에. 품목관세 네. 그건 그대로 두겠다는 네.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일각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영국하고 합의하면서 네. 그 자동차 관세를 뭐 10만 대라고 했지만 25%인데 그거를 10%로 낮춘,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제 영국 쪽 주장은 철광하고 알루미늄 관세도 우리는 철폐될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네. 백악관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오늘 새벽에도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관세는 그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일단 뭐 145에서 30, 125에서 10이니까 예상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시장 그렇죠. 반응 자체도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자면 예를 들면 비관세 장벽, 뭐 희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나온 건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 이제 중동 순방에 네. 나서죠. 그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 만나서 조금 전에 비관세 장벽도 그 중국이 그 없애기로 합의를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미국 중국 공동 성명 발표되고 나서 담화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계속 마주보며 일방적 관세 인생이란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길 희망한다. 상당히 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월가 쪽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국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담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일단 두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2기 출범하고 만난 적이 없죠. 트럼프는 계속 뭐 소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를 튼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또 지적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중요한 언급 중에 하나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가 중국 시장을 개방하게 된 거고 조만간 뭐 주말 얘기도 나오던데요.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어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시장을 열기로 한 거가 이번에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며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으로 믿냐라는 질문도 나왔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그렇다, 믿는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자들이 네. 90일 이제 동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낮춘 관세를 90일 동안 적용하면서 협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0일이 지나도 뭔가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보다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145%로 다시 돌아갈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무역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일단 90일간은 협의를 좀 하겠다라고 활짝 좀 열어둔 것만으로도 시장은 좋은데 일단 숫자 자체도 대폭 낮춰졌으니까요. 저는 이것도, 어쩐지 시장 네. 입장에서는 이제 가뭄에 담비니까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지금 뭐 저걸 해결책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단에 그 네. 마약 단속 최고위급 공안부장도 들어갔어서 펜타닐 쪽 얘기도 좀 그렇죠. 주목이 이제 됐어요. 펜타닐은 네. 이제 미국이 계속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왔죠. 네. 20% 추가 네. 관세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명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지금 그 조금 좀 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도 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조금 이제 양치기 소년 약간 뭐 저거 뭐 믿어도 돼 하는 이제 그런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월가 쪽에서도 이제 일단 반기면서 하지만 좀 뜨악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좀 아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이제 미국 중국 공동성명 나오고 나서 그 발다이 클럽 회동에 참석을 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를 이제 요걸 또 러시아 리아 노버스티 통신이 또 딱 집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합의가 트럼프 관세 이야기의 끝이라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보면은 90일 유예가 끝나도 트럼프가 중국하고 다른 나라에 그동안 그 이렇게 적용해온 관세 정책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걸로 자기는 본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최근 몇 주를 쫙 지켜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초점이 없고 또 그래서 미국 경제 뭐 이렇게 이제 가해지는 그 압박 같은 것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고수해야 할 경제적 이유도 찾지 못할 거라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하고 그러면 이어서 중국하고는 90일 유예로 지금 협상이 된 상태고 어제로 영국하고 처음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도 합의가 90일 유예지만 됐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좀 속도가 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제도 분석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서는 이제 뭔가 지금 전 세계 각국하고 다 이제 협상을 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주요 18개국 그렇죠. 우리 포함해서 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하나의 샘플을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급하게 해서 내놨는데 영국은 임팩트가 별로 없는 셈이죠. 미국이 적자국이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 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네.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그러니까 막 좀 굉장히 좀 미국이 좀 막 급하게 몰아붙인 그런 기색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뭐 보면 그동안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리얼리티 쇼 많이 진행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뭐 트럼프의 원맨쇼 아니냐. 뭐 심지어는 뭐 트럼프 주연의 막장 드라마 같다는 뭐 그런 좀 시니컬한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도 아마도 이르면 이번 주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해서요. 이게 이제 네. 말씀드린 그 뭔가 샘플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초저감이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가 아마도 이르면 네. 이제 저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아마도 뭐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번 주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하원 세출이 청문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을 빼고 이제 17개 주요 교역국하고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매우 좋은 제안을 그들이 들고 왔다. 이 얘기는 뭐 그동안에 몇 번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얘기가 우리한테 부과된 그 뭐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환율, 노동 자본, 뭐 보조금 이런 것에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한다. 매우 잘 되고 있다 하는데 확실한 뭐는 아직까지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 나라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우리나라 한국이기 때문에 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5일하고 16일에 제주도에서 에이펙 통상 장관 회의가 열리네요. 근데 네. 여기에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네, 오죠? 오죠. 네. 여기에서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니어도 뭐 관련된 언급들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과 중국 등 여러 아태국이 관세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건 뭐 좀 알려져 있던 사실일 것 같네요. 피치가 네. 지난달 그 중국 그 네. 외화 표시 장기 채권 등급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죠. 네. 이거를 이제 A 플러스에서 A로 한 단계 낮추면서 신용 전망은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치가 그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말고 이제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베트남, 대만, 태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대개 뭐 알려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무역 개방도도 네. 높고 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용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국가 정부들이 성장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 부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신용 등급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공공 재정이 계속 나빠질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이제 중국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품목 관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이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알루미늄 업계에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쪽 얘기죠? 네, 미국 CNBC 방송 보도인데요. 이게 미국 소비자,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 부담만 높이고 정작 이제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관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미국에서 와서 생산을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런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기료가 워낙 비싸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데이터 센터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량 같은 게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재련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미국으로 공장을 뭐 알루미늄 생산을 가져오고 해도 전기료 때문에 이게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워낙 높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높은지 좀 숫자로 소개해 주시면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컨설팅사 우드 맥켄지 쪽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알루미늄 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재련소에서 톤당 이제 이게 알루미늄을 재련할 때 전력비가 약 290달러 정도. 근데 미국은 550달러. 굉장히 거의 높습니다. 뭐 두 배 그리고 또 이제 가깝네요. 특히 네. 장기적인 전력 공급 계약을 맺지 못한 미국 재련소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누가 미국에 와서 알루미늄 생산을 하겠느냐는 게 이제 업계 쪽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AI 관련돼서 전기가 모자라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지금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어제 오늘 금융시장에서 미중 이 90일 유예 협상 예상보다는 좀 파격적인 이 관세 인하 소식이 단연 첫 번째 화두일 텐데 중국 증시로 미국 헤지펀드들이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이네요. 네. 네. 최근에 월가 있는 미국 헤지펀드들이 중국으로 이제 서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관세 마찰 같은 것도 좀 이제 뭐 점점 이제 풀려갈 조짐 기대감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 A주하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미국 예탁 증서 동시에 매수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를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봤더니 대부분의 아시아에서는 포지션을 좀 줄였다고요. 태국, 네. 홍콩, 인도, 호주가 특히 그쪽에 대한 포지션을 줄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같은 게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중국 증시도 어제 좀 상당히 탄력을 받았죠. 네. 일단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이 소식에 또 급등한 미증시의 아시아 시장 전반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이 뉴스가 단연 톱이면서 시장을 움직였지만 그동안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미국을 떠난 자금이 일본으로 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네, 일본 재무성이 어제 대내외 증권 매매 계약 집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자의 일본 주식 채권 순매수 물론 이제 단기채 제외하고요. 8조 한 2,130억 엔 우리 돈으로 한 79조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통계치가 이제 비교 가능한 게 2005년인데 그 이후에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전 기록은 2023년 4월에 6조 원대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게 니케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금이 몰린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로 크게 네. 봤는데요. 트럼프 관세 충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지금 막 압박을 했죠. 그것도 미국 자산 매도세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자산운용사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애널 에셋 매니지먼트 전략가 얘기는요. 월가가 지금 조금 혼란을 겪는 와중에
일본에 대한 그 안전자산 이런 주목도가 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이 관세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도 쇠고기 얘기가 네. 이제 나왔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전쟁에서도 쇠고기가 중요한 이슈라고요? 그 특히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좀 그 산업농 농장들이 크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이렇게 이제 주입해서 이제 쇠고기를 이제 생산하니까 이제 그냥 자연적인 그런 것보다는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농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유럽하고 이제 그 관세 협상 관련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쇠고기 수입 확대인데 미국은 호르몬 쇠고기도 수입해라. 근데 유럽은 그건 못해.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자기네 그 소농 위주의 이런 걸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마찰이 불거질 것 같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대변인 얘기를 봐도 그렇고 유럽연합이 좀 식품 안전 규정이 엄격한 편인가 봅니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식품 건강 안전 관련한 유럽연합 기준은 신성하다. 어. 이거는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응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선을 확실하게 긋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참 백악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지 아름답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들이 우리 쇠고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우리 쇠고기는 아름답고 그들의 쇠고기는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쇠고기가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약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뭐 식문화, 농가 보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로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보면 이제 네.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간의 그 농장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네. 생산 방식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걸 이제 거죠.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를테면 농장 숫자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최근 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만 개. 근데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을 다 합치어도 합치면 900만 개. 그러니까 훨씬 규모가 작으면서 소농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소농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 쇠고기 뭐 수입하라 이거는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농민 지원의 예산으로 좀 할당하는 부분이 좀 큰가 봅니다. 이것도 이제 네. 트럼프가 불만이 많죠. 보조금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이런 그 안전 규정도 규정이지만 그 유럽 연합 쪽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해 보니까요. 농산물이 유럽 연합 환경과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반입돼야 한다는 지지율이 9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정식으로도 미국산 호르몬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적인 그런 그 근거도 있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의 무역 협상도 뭐 좀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상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영국이 유럽연합과 국방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더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브렉시트에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나토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뭐 유럽을 계속 압박하고 네. 하니까 물론 영국도 그렇고 뭐 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만약에 진짜 유럽 내 러시아하고 진짜 뭔가 좀 본격적으로 군사 충돌이 될 경우에 야, 좀 미국이 빠질 수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하고 유럽연합이 이제 공동 안보 방위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회원국 간에 이제 27개 회원국인데 영국이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 거를 곧 협정을 체결한다는 보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뭐 협정서 얘기도 나오고요. 현 세대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그 내용에 보면은 규정한 부분도 있다. 어떤 부분도 더 타임즈가 이제 네. 이 협정 그 아마 초안을 입수한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위협에 대한 유럽의 어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함을 지적을 하고요. 물론 지금도 이런 뭐 별도 협정 없이 유사시의 공동 작전이 영국도 끼어가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구체적인 법적 틀 같은 게 필요한 걸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러시아가 지금 유럽의 입장에서는 현 세대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새로운 협정을 통해서 유럽 안보를 공동 책임진다는 점이 이제 협정문에 강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국하고 EU 간에는 6개월마다 전략적으로 협의를 한다. 뭐 이런 걸 지금 밝힌 상황이죠. 네, 그런 내용도 네. 이제 들어가 있는 네. 모양입니다. 뭐 러시아 문제, 발칸반도,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6개월마다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시에 병력 이동, 뭐 군수물자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별도 협정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강화하는 여러 가지 협정을 지금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체결을 지금 빠르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간 억류해왔던 마지막 미국인 인질을 석방했다. 오늘 새벽 보도인가 봅니다. 하마스는 네. 뭐 미국이 그동안에 완전 테러 집단으로 해서 인정을 안 하다가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이제 직접 협상도 시작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곧 중동으로 가죠. 거기 맞춰서 하마스가 그 2년 전에 그 이스라엘 기습했을 때 그때 인질 다수 데려가서 이제 그동안 좀 일부 석방하고 지금 한 58명 정도가 남아 있고 그 중에서 한 30명 이상은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인 이제 이 사람은 미국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데 전격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중동 순방이 뭔가 조금 이제 하나의 유화 제스처를 보인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우디로 가고 있는 예. 중으로 트럼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네. 뭐 발끈하죠. 그러면서 뭐 협상 어쩌고 하는데 이제 아마 백악관이 협상하면서 이것도 이스라엘한테 뒤늦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아주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하고 또 티격태격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 미군이 한 2천 명 있었는데 그거를 뭐 절반으로 줄이거나 좀 빼려고 하고 그것도 이스라엘한테 뒤늦게 통보를 하니까 네타냐후가 발끈해서 협상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군사작전 계속한다. 이렇게 또 좀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예, 네, 이런 추가로 가운데 지금 보면 또 해주실 말씀. 네.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하고 또 뭐 네. 협상을 또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뭔가 하면요. 튀르키예가 최근에 와서 이제 중동 문제에서 조금 목소리가 커지니까 네. 튀르키예가 지금 시리아 안에다가 자기네 군대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도 지금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급했든지 이제 시리아하고 그동안에 뭐 완전 지금도 계속 티격태격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하는데 또 접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지금 트럼프가 빠지면서 세력 재편하는 판도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좀 볼 부분들, 변화되는 내용들 좀 알려주시고요. 시리아가 지금 보면 이제 시리아가 이제 갑자기 지금 중동 그 구도 재편에 뜨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하고 가까웠던 알 아사드가 이제 쫓겨나고 네. 이제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죠. 알 샤라. 이 사람은 그동안의 반군이었고요. 그 정부랑 계속 싸우다가 이제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뭐 친서방은 아니지만 서방에 상당히 좀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시리아에 제재를 해왔는데 그것도 좀 풀어줄 의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정권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연합도 그렇고 계속 지금 미국도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선 정권이 야 이거 아니 우리를 제재한 거는, 시리아를 제재한 건 옛날 그 알 아사드 때문에 한 건데 이거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시리아가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도 오케이 니들이 잘하면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시리아는 뭐 재정이 거덜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죠. 그러니까 네.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그걸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 카타르는 또 거기다 3개월치 시리아 공무원 급료도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시리아가 이제 새롭게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시리아가 뜨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도 좀 잘해봐.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는 이제 이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게 이해냐에 따라서 그런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역사적인 내용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중동에 네. 가는데 중동에 가죠. 네.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가는데 뭐 이제 사실 이렇게 중동이 지역적으로 복잡한 상황인데 트럼프는 거기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 가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출 거다. 그 사우디가 이제 첫 방문국인데 사우디가 이제 가장 이제 초점이 맞춰지죠. 원래 그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1월 그 트럼프 취임하고 직후에 통화하면서 앞으로 4년간 6천억 달러 최소 투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1조 달러 투자하면 내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너희 나라 방문할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서 포럼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그 경제 이런 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카타르가 이제 ABC 방송 보도인데 카타르가 트럼프한테 항공기 네.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백악관에 입을 다물었는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참 솔직합니다. 그걸 왜 못 받아? 그러면서 골프에 비유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골프에 전 뭐 골프를 안 치니까 모르지만 골프에 보면 그 그린 위에 이제 홀에 가까워지면은 퍼팅할 들어갔다고 때. 치고 이제 네. 퍼팅하는 게 오케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했답니다. 아니 이거 해서 해주겠다는데 받아서 그 다음 게임에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선물을 받는다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선물인데 더 근데 그 선물이 잘은 모르지만 선물을 그렇게 고가를 줄 때는 뭔가 바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요. 네. 트럼프는 그 뭐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카타르도 가죠. 네. 가서 이제 아마 거기서 뭔가 발표를 할 모양인데 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견해차가 있겠지만.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는 내용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